산입 범위를 이런 식으로 확대하면 1만 원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회의 합의 역시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왜 사장들의 사정만 봐달라고 하십니까? 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개정된 최저임금법 관련해서 저희가 좀 어떤 문제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 기존의 최저임금법에는 상여금이나 아니면 복리후생적 또는 생활보조적 임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서 그 상여금이 포함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복리후생적 그리고 이제 생활보조적 임금 또 각종 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되었습니다. 예, 특히 또 매월 그 지급되지 않고 어떤 분기별로 격월로 또는 그러니까 지급되었던 상여금 같은 경우에 매월 그 월 단위로 쪼개서 지급을 하는 걸로 변경을 할 경우에 이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분명히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그 식비, 교통비 또는 이제 숙박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이 최저임금에 이제 포함되게 됐죠. 제가 더 한번 요약을 한번 더 해보면 최저임금법의 본질적 내용이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요. 최저임금법 기존의 법률은 이른바 순수한 의미의 최저임금 금품에 해당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했는데 지금은 그 나머지는 다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뀐 개정된 법률은 이른바 모든 금품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용자로 받는 임금 내지 금품, 생활보조적인 수당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일부 우리가 지금 현혹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상여금의 25% 아니면 생활보조적인 금품의 7%, 이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이거는 현혹되는 부분이지 원칙적으로는 모든 임금 내지 금품, 생활보조적인 수단으로 받는 수단까지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에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미자 의원이 그 연봉 2,400만 원 이하의 노동자들은 피해가 가지 않는다, 손해볼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거는 처음에 저도 뉴스를 보고 어떻게 해서 그 계산이 나왔는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뭐 그런 것이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최저임금이 현재 157만 원 아닙니까? 그죠? 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그 조견표나 계산표에 보면 157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상여금은 157만 원에 25% 정도는 내년에 보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약 39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과 관련된 부분이 7% 보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157만 원에 7%는 11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39만 원 더하기 11만 원은 약 50만 원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재 2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 월 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포션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여금이 39만 원, 생활보조적인 수당이 11만 원이면은 50만 원 정도는 산입이 안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200만 원 정도 남짓받는 급여 봉급생활자들은 이 법이 통과돼서 산입이 된다 하더라도 곧장 상여금과 제수당이 산입에서 빠지는 거니까 50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월 200만 원 받는 분은 이른바 공제가 산입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연간 12개월이면은 2,400만 원 정도 급여 받는 분들은 이 법이 바뀌더라도 상여금 내지 복리후생과 관련돼서 산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25%와 각 7%가 제외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임금이 보존된다. 그럼 아까 좀 전에 제가 여쭤본 것처럼 2,400만 원 연봉 2,400만 원 이하의 노동자들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손해를 볼 이유가 없다. 손해를 막기 위해서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만 급여 노동자의 수당을 살펴봤더니 예를 들면 식대가 10만 원이다, 교통비가 20만 원이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현재 10만 원 정도만이 산입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만 원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산입이 되는 거죠. 당장 내년부터. 그러면 200만 원을 그냥 보정받는 게 아니라 180만 원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러면 200에서 180으로 줄어든 거고요. 더군다나 아마 사용자들이 그런 유혹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10만 원 말고 나머지 제 수당을 늘리려는 그런 유혹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새로 신설된 수당은 당연히 산입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 수당 얘기해 주셨는데요. 상여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케이스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게 오전에 이게 너무 좀 복잡해서 사실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수준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경우를 좀 예를 들어 보면, 이 법안은 현재 이제 그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받고 상여금을 이제 300% 받는 노동자들에게 좀 기준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400%를 받는 노동자들이 있고 기본급을 16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최저임금이 내년에 10% 인상이 될 경우에 기존의 그 법대로라면 그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13만 원, 월 13만 원 임금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이 상여금 중에 이 10만 원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3만 원만 인상을 해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에 최저임금이 10%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에서는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1.5% 내지는 1.4%만 인상해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인상률이 이번에 올해 법 개정 16.4% 올랐을 때도 그런 편법적인 인상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 기존에 줬던 수당 산입되지 않았던 것을 사용자가 취업규칙 바꿔가지고 임의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 총액으로 봤을 때는 노동자가 집에 가져가는 돈 총액으로 봤을 때는 고작 5% 내외로 그렇게 인상된 예가 있었죠. 근데 그게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만약에 현재 그 상여금이 400%인 기업이 분기별로 그 지급하기로 단협의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 이걸 만약에 월별로 월할에서 최저임금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조금 설명을 해보면 현재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보면 그 매월 정기 상여금을 줬던 부분을 매월 1개월 지급하는 주기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거치지 않고도 이른바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상여금으로 보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 주신 걸 보면 결국 우리 노총 산하 많은 조직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단체 협상, 단체 협약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 협약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자기가 독단적으로 단체 협약을 갱신 내지 다시 체결하지 않고 상여금 지급 기준을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월할로 지급해서 바꾸더라도 그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무효한 취업규칙 변경이기 때문에 단체 협약에 따라서 그대로 상여금 400% 규정이 유효하고요. 최저임금 기준도 기존 변경 전의 기준에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관한 논의가 그 5천만 원 뭐 이렇게 고액 임금을 받는 대기업 노동자들도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지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요 이야기에서 시작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얘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몇몇 언론 꼭 보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지적을 많이 하죠. 연봉 한 5, 6천만 원 되는데도 베이스는 이른바 임금 베이스는 최저임금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분들마저도 최저임금으로 보호해야 되느냐 뭐 이런 반론인데요. 그거는 정말로 그 본뜻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속한 사업장은 대부분 규모별로 보면은 적어도 100인 이상, 300인 이상 이 정도 되는 규모가 되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이 아닌 총액임금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노동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작 그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주장이 이른바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고 저임금 노동자들,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조건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끌어다 쓴다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정상적인 최저임금법이 말하는 그 목적 수준에 만든 임금을 받게 되면 이런 논란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최저임금이 한노위에서 2,400만 원 정도는 보장해 주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넘어가는 식으로 정리가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야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에 대한 임금을 받는데도 제 수당을 산입 범위에서 제외하는 게 맞느냐 옳으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나온다 그러면 의미가 있겠지만은 지금 그런 언론에서 주장하는 연봉 5천만 원이 최저임금을 지켜줘야 되냐 이런 주장은 사실상 경강부의 논리가 아니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그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별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주장과 다르게 현실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그 피해의 직격탄을 입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상여금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단협 변경을 통해서 월할로 지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노조가 있는 데서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인데 노조가 없는 부분에는 크게 문제로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이런 우려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